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검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인간의 뇌가 왜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지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도올 선생이 번역한 노노에서 몇 구절 함께 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자신과 다스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했고 유관하다는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던 이명박 씨. 그는 대통령이 돼서 다스가 김경준에게 주었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거짓말이 확실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명박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침묵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상식이 옵니다. 자신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했고 이를 파헤치려던 검찰을 난도질했던 박근혜 씨. 국정원이 2012년 대선만이 아니라 5만 선거에 다 관여했고 심지어 세금 내는 국민이라도 비판만 하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 한 문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확실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박근혜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정치보복의 희생자라고 강변합니다. 상식이 옵니다.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기만한 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그 지위와 영향력의 수준, 폐악질의 정도에 부합하게 엄중한 형벌이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대충 봐주거나 눈속임으로 면책해준다면 촛불 민심을 받들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도 엄청난 짐이 될 것입니다. 양보니 타협이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폐 세력의 방어 논리를 허물 촛불 민심의 재결집이 필요합니다. 아직 혁명은 미완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처음 뜨는 유선 전화번호라도 주소록에 없는 전화번호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받으셔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리서치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러브 FM으로 나가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시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들으셨다면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말씀이 김용민 브리핑의 전파 범위를 더욱 크고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김보영 아나운서가 전하는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하시죠. 지난해 우리은행이 국정원 요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개 채용자 150명 가운데 16명, 즉 10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합니다. 우리은행 인사팀은 이들의 배경과 추천인이 적힌 내부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 VIP 고객의 자녀들 그리고 내부 임원들의 자녀들 역시 특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진동 부장검사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그리고 살수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표를 직사살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의 유족 측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이현 이사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수석이 세월호 7시간 조사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이현 이사장은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 안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합한 일이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던 대표적인 박근혜 호위무사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SNS에 지도자의 가장 큰 잘못은 무능입니다.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며 박근혜를 질타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박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홍준표 대표 측은 박근혜의 출당 조치를 이번 주 안으로 매듭 짓고 바른정당 통합파를 흡수 통합한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걸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할 말을 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용기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겪었던 한 공익제보자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에 용기가 필요 없는 사회를 위해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김프로 말만 믿고 박근혜 구속이 연장됐으니 이젠 고분고분할 것이다라고 제목을 뽑았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뭐 부끄러움을 느끼진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까요? 당신처럼 싼 사람을 어디서 구할 사퇴해야 수가 되겠다.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잘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석고대죄를 해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좀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조원진 의원은 8일 동안 단식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단식은 못하더라도 제가 이거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지고 한 이틀분 출연료 안 받는 걸로 해주면 안 될까? 그래요. 근데 저는 박근혜 씨가 당장은 반발해도 재판이 이게 처음 경험해보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씨가 언제 법정에 서봤습니까? 감옥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고분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나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변에서 조언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지. 뭐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출구 전략을 생각하는 변호인단이 전문 용어로 짱구를 좀 굴려가지고 뭔가 좀 이슈를 좀 만들어 봅시다. 지금이 아니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이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잖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읽으라고 하니까 아마 본인은 이제 신나서 아마 읽었을 텐데 네. 지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이야 뭐 박근혜 변호인단 같은 경우야 빠진다고 했으니까 빠지면 자기들이 받을 불이익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근데 그거는 오롯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어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똥바가지는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혼을 내야 될 사안인데 이걸 또 써준 대로 읽으란다고 앞에서 읽고 6개월이 지나도록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결단을 하겠다거나 한 거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요. 예. 기소가 되기 전에도 그랬고 기소가 돼서 6개월 동안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신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지금에서야 이렇게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린 행동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박근혜가 이제 이런 백척간두에 선 상황인데 이 순간에도 남의 말 들으면서 이러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실력 없는 변호사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특히나 유영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검찰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이트클럽 사장이었나요? 뭐 이렇게 돈을 좀 받은 혐의 때문에 징계를 받고 뭐 이제 그러다가 그걸로 이제 불명예스럽게 정리를 했거든요. 예. 본인이 검찰에서 이제 더 잘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 사건 이후로 좀 있다가 그만두고 나왔고 예. 나와서 변호사 활동을 그러면 열심히 하면서 뭔가 법률가로서의 실력을 인정을 받았느냐? 뭐 딱히 이제 그런 족적을 남기는 큰 사건을 맡은 경험도 따로 이렇게 찾아지지는 않거든요. 검색이 안 돼요. 예.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 이제 정치의 뜻이 있어가지고 계속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공천을 좀 못 받았었죠. 그러고 있던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나름대로의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변을 뱅뱅 맴돌면서 실제로 한번 밀어주기도 했었는데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인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온 거라서 사실
실력 있는 검사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보기도 조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럼 정치인으로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서 본인이 했던 경험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품질 높은 주력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정치적인 측면이나 법률가적인 측면이나 둘 다 그렇게 신뢰를 하고 뭔가를 맡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큰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그것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도 결국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몫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돌아가는 걸로 보면 누구나 능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본인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는 유영아 불러다가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지금 내가 여기서 살게 생겼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라고 따져야지. 지금 구속영장의 망신스러운 연장.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유영아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댈 거예요? 언제까지 의지할 거고. 아니 실력이 없어서 이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중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게 너무너무 그냥 명확거나 하니까 법률적으로 아무리 다퉈봐야 자기가 불리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으로라도 뭔가 반등을 모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러면 이때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한다고 쇼잉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여당에서 뭔가 분위기 몰이를 하고 하는 선택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한번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는 할망정 본인이 나서가지고 뭔가 억울하다 뭐 이런 것을 읽는 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악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이 없고 전략이 없다는 걸 너무 여실히 그리고 철학도 없다는 걸 너무 여실히 드러낸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전략적으로 정치적인 반등을 모색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은 계속 묵묵하게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있다 그러면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법을 모색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 그거를 써준다고 그걸 본인이 적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써준 거를 또 읽으면서 그냥 뭔가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적이 없었던 분이 아니 탄핵을 당하고 집에 갈 때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런 분이 재판정에서 구속기간이 연장되니까 이제서야 나와가지고 뭔가 억울하다고 하는 거는 검찰 수사 때는 검찰을 못 믿겠다 그러고 특검이 수사하면 특검을 못 믿겠다 그러고 헌재 나오라 그럴 때는 헌재를 못 믿겠다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법원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누굴 믿을 거냐?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 낙곰수만 믿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2012년 대선 직전에 민주당은 검찰 말도 안 듣고 경찰 말도 안 듣고 낙곰수 말만 믿는단 말입니까? 이랬었어요. 박근혜가. 아, 한번 면회를 가셔야 되겠네요, 김원마가. 글쎄 말이야. 네, 이제 유영아 변호사도 사임했으니까 변호를 따로 뭐 접견을 못 할 텐데 일반 사람이 가면 10분밖에 접견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뭐 한 10분이라도 보고 오시죠, 가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유영아는 자기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박근혜를 계속 부화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박근혜는 계속 수렁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시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가시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법 앞에서 평등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법적으로나 우리 정치사적으로나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결과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김프로가 오늘 할 얘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딴 얘기를 끌어와서 러닝타임을 맞췄습니다. 유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태는 좀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없으면 하차를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돌려막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역시 가성비 최고입니다. 우리 김프로. 최고예요. 자, 그래요. 우리 김프로 오늘 할 얘기가 이 추 뭐죠?
추명호 국장인데요. 아, 추명호 국장.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났거나 뭐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국정원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제 뭐 우병우하고 친했다더라. 우병우 라인이어서 보고를 은밀하게 했다더라. 이 정도 이제 뉴스만 보셨었는데 추명호 국장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국정원 의혹의 키맨이거든요. 키맨.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조사를 받고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진술이나 증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굉장히 답답했던 우병우 사건도 전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거고요. 예. 왜냐면 지금 우병우 씨는 최순실 씨 자체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몰랐을 리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뭐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은 계속 몰랐다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이제 최순실 자체를 몰랐어야 국정농단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법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본인한테 계속해서 은밀하게 보고를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국정원에서 문서로 이제 계속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서가 검찰로 넘어가서 그 수사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추명호 국장이 이제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예. 긴급 체포가 됐다는 거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인데 법원에서 그러면 충분히 체포할 만큼의 범죄 사실이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을 지금 급하게 체포를 하지 않으면 도망가서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도주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체포해도 됩니다라고 이제 발부를 한 거니까 물론 이제 긴급 체포가 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한번 더 청구를 할 텐데 예. 그 전에 어쨌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만으로도 전혀 아무런 혐의가 없이 그냥 소환조사하는 거와는 조금 이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도 검찰이 지금은 나름대로 영장을 받을 만큼의 자료, 진술 이런 것들을 확보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구속을 해서 갈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한 달 안쪽으로 뭔가 우병우와 관련해서도 전혀 다른 종류의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이트가 열렸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좀 섣부른 단계군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거나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불거진 의혹들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진술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진술이 딱 부러지게 정말 다 자백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문서로 뽑아놓고 보면 이게 잘못을 한 게 명확한지 아닌지 증명을 하는데 다퉈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도 안 됐던 거거든요. 이건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까 법정에서 하시죠.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예. 그 이후로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졌죠. 청와대에서 일단 자료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고 국정원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보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문서들이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공문서들은 그 자체로 굉장한 증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추명호 국장을 불러다가 놓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을 하는 것과 증거 자료가 있는데 그 증거 자료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사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곧 올 거다 뭐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 수사의 그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프로 MB 수사는 어디까지 진척됐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제가 검찰도 아닌데. 그래도 감이란 게 있잖아. 차근차근 진행이 이제 되고 있을 텐데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를 이제 넌지시 했잖아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검찰이 모른 척은 할 수 없다. 예. 증거들이 나오면 어쨌든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사실 간단치 않거든요. MB 쪽에서. 시간이 지금 지나면서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지만 다 뭉개고 지나온 것들이 물론 지금까지 이제 검찰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불거질 뭐 BBK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갖춰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11월 말 뭐 한 12월 요 언저리 정도 되면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예. 나름대로 지금은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자신 있다 이런 이제 태도를 비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예전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언론들이 조금씩 경쟁을 하면서 옛날에 무기력하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BBK와 관련해서도 또 전혀 다른 뭐 농협 비자금 관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증거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준비해놨던 것과 조금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아무튼 뭐 수사는 생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걸로 그냥 착착착 가는 것과는 달리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성동격서. 그거는 이제 검찰이 준비를 쭉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갈 때 보통 사용하는 건데 네. 그것 말고도 그러니까 예전에 뭐 최순실 게이트가 한 달 넘게 의혹으로 계속 불거져 나왔지만 그냥 뱅뱅뱅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가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했거든요. 예. MB 수사도 사실 뭐 박근혜 게이트만큼 이렇게 쉽게 진척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혀 의도하지 못한 곳에서 쏟아져 나오려면 언론에서 기자들이 좀 많이 달려줘야 될 텐데 지금은 예전과 비교해서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는 훨씬 좀 다른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조금 더 오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그 키가 추명호 국장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긴급 체포의 시한이 48시간이고 예. 48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뭐 실질 심사를 받아가지고 뭐 영장이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니까 네. 상황이 진행되는 거를 한번 좀 지켜보시죠. 그렇다면은 추명호가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뭐 그렇죠. 어쨌든 그 두 정부를 통틀어 가지고 국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어서 네. 이 사람의 혐의가 어떻게 어디까지 입증되느냐에 따라서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조금 국면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수사가 진척되는 방향을 조금 보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추명호 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조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을 조금 지켜보시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나머지 수사들이 진행될지도 조금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김프로 뭔가 꺼낼 듯 하다가 수사는 생물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지상파의 때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이건 지상파의 때가 아니라 단가가 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단가가 높아지면 바로 나오지. 그렇지. 조금 출연료가 올라가면은 얘기가 달라지나? 그럼요. 출연료가 2배 내지는 3배 정도 인상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죠. 결단을 하세요, 이제. 간프로네, 간프로. 김프로가 아니라. 간프로. 예. 빠터를 치는 이런 간프로. 알겠습니다. 오늘 간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왜? 내가 재판 안 받겠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 자빠진 모양이지? 그건 아닌데 좋아하실 만한 기사가 떴습니다. CNN이 카카가 옥중에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구라지 씨발, 응? 아닙니다. 정말 그런 기사가 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이런 주장이 담긴 문건을 보도한 것입니다. 아니 정말이야? 그 주장이 담긴 문건을 누가 제공했지? CIA? KGB? 가만히 있자. 그건 보지 않았는데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각하 비서가 준 거네요? 아니 내 비서가 주든 누가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CNN이 보도한 거 아니야?
나 망명 신청할 테니까 날 어디로든 보내줘. 카카, 그런데 감방이 무슨 호텔입니까? 어떻게 항상 쾌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계속 불을 켜놓는 건 깜빵이라면 어디나 다 그렇게 합니다. 남들 다 당해본 건데 왜 혼자서 수선을 떠시고. 이 씹새끼야, 내가 왜 감옥에 있니? 어? 내가 누군데? 허허, 이 씨발, 최고급 감방이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는 내내 누구와 특별 면접을 한다면서 감방 밖으로 싸돌아다니시는 분이 무슨 인권 침해를 이야기합니까? 동료 수감자들 속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 속이 불편하면은 미궁 대장사랑이지. 그 미궁 대장사랑이 김용민 브리핑에 광고 다시 시작했습니까? 아, 그게 말이야. 몸 밖으로 구렁이가 나와, 구렁이가. 전에는 바퀴벌레만 나왔는데 말이야. 이러다가 미궁 대장사랑 계속 복용하다가 아나콘다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아나콘다요? 그러면 똥구멍이 찢어지지요? 아나콘다가 나온다? 뭐 하여간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김용민이도 뭔가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싶으면 미궁 대장사랑 한 포로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변비 척결, 몸속에 적폐 청산 쑥쑥 뽑아들이는 미궁 대장사랑. 1522-8972 미궁 대장사랑입니다. 그래. 내가 특혜 받아서 조기에 사면 받아 나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속이 쓰려 할 텐데 그때는 미궁 대장사랑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응? 뭐 카카 알고 계십니까? 홍준표도 요즘 미궁 대장사랑을 먹는답니다. 미궁 대장사랑을 홍준표가? 왜? 뱃속에 있는 카카라는 똥을 뽑아내려고요. 이 씨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이요. TBS인 서울교통방송이 있는가 하면 서울 아닌 나머지 지역에 TBN 교통방송도 있습니다. TBN 교통방송. 이 방송은 이 공단 산하에 있는데요. TBN 교통방송이 소속된 공단 어딘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도로교통안전공단,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철도시설공단, 4번 구로공단, 5번 근로복지공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부르는 미국의 이름이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미합중국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정치유머집 이니와 쑥이 선물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금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답자 문제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방진 날감자님 역시 이메일 안 적어주셨습니다. 정답은 제국주의 미제국. 계명구도님
이완배 기자님 존경합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지난주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살길의 길이었는데요. 당첨자 신이 있으면 좋겠다님. 끝말잇기는 길치, 갈 길을 못 찾는 길치,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죠.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이 특이한 주제를 고른 이유는 엊그저께죠. 핵발전소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공식 활동을 마치고요. 이제 여론조사를 거쳐서 20일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핵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에 비해서 더 아는 게 없고요. 오히려 더 모르는 편이고, 제 지식 수준은 근본적으로 한반도가 탈핵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식 정도만 갖고 있어서 핵발전소 찬반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우리가 왜 뭘 너무 잘 잊어버리고 또 어떨 때는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선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은 책인데요. 책 제목이 우리의 민주주의거든 이라는 책입니다. 일본 소설가 다카시 게니치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네. 2011년 3월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이 소설가 다카시 게니치로가 이후에 아사히 신문에 관련된 칼럼을 쭉 연재를 해요. 그래서 그 칼럼을 모은 책이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우리의 민주주의거든 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소설가를 전혀 몰라요.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정선태 교수님께서 이분을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내심 소망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분의 소설을 한 번도 못 읽어봤거든요. 다만 이 우리의 민주주의거든 이 칼럼집은 번역이 조금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은 있는데 예. 진짜 글을 너무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경외심과 부러움이 느껴질 정도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선태 교수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신청곡입니다. 언젠가 여유가 되실 때 나카시 게니치로라는 사람의 문학 세계를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카시 게니치로가 책에서 쓴 망각에 관한 대목을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즈마 히로키는 이 아즈마 히로키라는 사람은 일본을 대표하는 논객입니다. 1971년생이고요. 아즈마 히로키는 후쿠시마 제1원전 관광지화 계획을 제안했다. 예컨대 그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 근처에서 아이폰을 들어보면 특수기술로 폭발의 모습이 재현되고 뭉게뭉게 연기가 피어오르며 체험시설의 지면이 흔들려 가이거 카운트의 수치가 쑥쑥 올라가는 것 같은, 그래서 그곳에 온 젊은이들이 정말 죽이는데 라며 감탄할 만한 관광시설이다. 일본인은 잊어버리기의 달인이다. 전쟁이나 비참한 공해의 재앙도 우리는 일단 지나버리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덧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아즈마는 매일매일 소비하고 있는 욕망의 한가운데 후쿠시마를 놓고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자고 했다. 네, 이렇게 적습니다. 일본인들이 너무 큰 사고가 나도 잘 잊어버린다. 그리고 잊어버리기의 달인이다. 이런 게니치로의 발언은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이 아즈마 히로키라는 사람의 제안은 이제 원전 근처에 가면은 핸드폰에서 저절로 막 폭발 모습이 막 재현되고 땅바닥이 막 흔들리는 시설을 갖추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잊을 거라는 거죠. 예. 게니치로는 이 책에서 이런 말도 써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는 망각을 유도하는 국가의 압박에 수긍하기 쉽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자꾸 과거를 잊으라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그걸 또 자꾸 잊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2011년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사태가 났을 때요.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예. 얼마나 무서웠었나요? 한국에서도요. 그때 제 친구 하나가 그 일본계 초밥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일본계 초밥집 망할 뻔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겁이 나서 회를 안 먹어요. 게다가 일본 국적이 달려있다. 초밥집 못 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그 시절에 우리나라도 아닌 이웃나라의 일을 우리가 얼마나 큰 공포에 질려 했는지를 아마 기억이 생각해보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후쿠시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잊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 치고요. 이 게니치로에 따르면 일본인들도 그냥 이걸 다 잊고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가 잊어버리라고 강요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 전쟁이나 비참한 공해, 재앙 이것도 지나버리면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동경제학은 이걸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낙관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의 심리가 근본적으로 낙관적이라는 거죠. 핵발전소? 에이, 사고 안 날 거야. 지금까지도 안 났잖아. 이런 낙관하는 심리가 인간에는 내재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맨날 담배 피고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운동 안 하고 맨날 과로하는데 물어보면 정작 자기는 한 90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낙관 편향이라는 겁니다. 예. 김용민 PD님도 제가 낙관 편향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사모님께서는 제발 이번 학기에 복학하지 말라고 휴학하라고 그렇게 권하셨다는데 제가 어제 여쭤보니까 끝내 복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아침 방송 준비하시고 또 브리핑 일부 팟캐스트 녹음 따로 하시고 뉴스 관장 일주일에 3개 녹음하시고 맘마이스 녹화하시고 김준혁 교수님하고도 수상한 이야기 하시고 이거 누가 봐도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정작 김용민 PD님은 나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더니 장기가 아기 같았대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낙관 편향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삶을 지속하시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김 PD님은 좀 쉬면서 하시라는 주변의 진정 어린 조언을 이제 콧등으로도 안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좀 놀고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시대가 저를 부르는데 어떡합니까? 시대 보고 조금 덜 부르라고 하고요.
그 짐을 김어준 총수님하고 나눠 주시고요. 부러워요. 저 음모론자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러면 당분간만 조금 더 바쁘신 걸로, 그리고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실제로 제가 이야기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달리 샤롯이라는 뇌과학자, 심리학자는요, 이걸 설계된 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망각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과거를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뭐든지 세상은 잘 될 거야. 핵발전소는 안 터질 거야. 이렇게 낙관을 해버리는 거죠. 불과 6년 전인데 그 참혹한 사고를 겪었는데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일본인들도 지금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과거를 잘 잃어버리도록 이 뇌가 설계됐다는 건 알겠는데 인간의 뇌가 이 망각의 유혹을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망각의 유혹을 이겨내고 기억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심리학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자이가르닉 효과 혹은 미완성 효과라고 불리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무슨 굉장한 학자가 발견한 이론이 아니고 그 러시아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던 대학원생입니다. 이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이요. 이 대학원생이 이제 식당 앉아서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자기는 전체 요리부터 후식까지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주문했는데 웨이터가 메모도 안 하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더니 주방으로 가서 그 복잡한 주문을 정확하게 전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웨이터는 자이가르닉이 낸 주문뿐 아니고요. 서너 테이블에서 받은 복잡한 주문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자이가르닉이 아니 아까 웨이터님 굉장히 메뉴 복잡하게 주문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암기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웨이터가 완전히 멍 때리는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합니다만 손님 아까 뭐 주문하셨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30분 전만 해도 그 복잡한 주문을 완벽하게 서너 개를 다 기억하던 웨이터가 딱 30분 지나니까 그 주문을 모조리 까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가르닉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돌아와서 실험을 하나 합니다. 164명을 실험 참가자로 모집을 하고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A그룹한테는 과제를 수행할 때 아무런 방해를 안 줘요. 그런데 B그룹이 과제를 하는 도중에는 계속 실험실 TV가 갑자기 커졌다 껴졌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A그룹 참가자들은 과제를 잘 끝냈겠죠. B그룹 참가자들은 그 TV의 방해 때문에 과제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이가르닉이 참가자들한테 묻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당신들이 해냈던 과제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A그룹 참가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서 과제를 대부분 무사히 마친 이 참가자 그룹 가운데서요. 자기가 조금 전에 했던 과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비율이 3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계속 방해를 받아서 과제를 끝마치지 못한 B그룹 참가자들은 자기의 과제를 기억해내는 비율이 68%나 됐습니다. 2배가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이가르닉이 이 실험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에 게재해서 유명한 이론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요. 완벽하게 끝낸 일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끝내지 못한 일은 계속해서 뇌리에 남아서 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미완성 효과,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웨이터는 그런 거죠. 주방까지 전달하기 전까지는 임무가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문을 딱 주방에 전달하자마자 일이 끝났죠. 이러면은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다 중고등학교 때 벼락치기 다 해봐서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내일 시험 보는 거 밤새 달달 외우잖아요. 시험 직전까지는 다 기억나죠. 그렇죠. 근데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싹 다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공부할 것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왜냐면 미완성 효과 때문입니다. 완성이 안 되면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해요. 그런데 완료됐다, 마쳤다라고 머릿속에서 정의를 내리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니치로가 일본인들은 망각의 달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게니치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이면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후쿠시마를 잊을 수 있어 그런 건데 이건 일본인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후쿠시마 사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끝난 일이야. 그러고서 쓱 잊어버립니다. 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게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핵발전소가 안전하다. 기술로 극복하자.
뭐 이상한 공포를 조성하지 말자 이렇게 선동하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한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가 끝이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태로 목숨을 잃은 분들한테 그걸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잊을 수 있을까요? 그거 못 잊습니다. 자꾸 잊어라 하는 건 니들이 안 죽었기 때문이죠. 니들이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니들한테나 끝난 일인 거예요. 일본 정부가 자꾸 끝내고 싶어하는 일이고요. 제가 제일 뚜껑 열리는 거예요. 세월호는 이제 그만. 이딴 개소리하는 놈들이요. 그게 니들 대가리에서는 잊혀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머리에서는 안 잊혀집니다. 왜냐? 안 끝났잖아요.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단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잊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일본이 빨리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게 일제강점기 성노예 사건입니다. 지난해 고작 박근혜하고 쇼 붙여가지고 합의금 10억엔 한 105억 원 송금하고 과거는 잊어야 된다 뭐 이런 황당한 주장을 일본 놈들이 펼치죠. 예. 그 니들 머리에서나 잊혀지겠죠. 우리한테는 못 잊혀집니다. 왜냐? 안 끝났거든요. 그렇죠.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성노예로 끔찍한 삶을 할머니들께서 아직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8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이게 안 끝나는 겁니다. 안 끝난 상태에서 일본이 아무리 과거는 잊고 미래를 향해서 어쩌고 헛소리를 늘어놔도요. 안 끝난 일은 안 잊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제가 이간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는데 2008년 3월에 이명박이 대통령 된 첫 해예요. 3.1절에 이명박이 3.1절 기념사를 하는데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이걸 3.1절 경축사로 발언을 합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걸 듣고 네가 뭔데 잊고 말고를 네가 정해. 너한테는 성노예 사건이 끝난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안 끝났다고요. 그래서 못 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라도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망각에 빠져서 후쿠시마를 잊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잊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 일이 기억이 돼야 된다고 계속 스스로 되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6년 전 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다 까먹었을까봐 후쿠시마를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그해 7월에요. 3월에 사고가 났으니까 4개월 뒤죠. 사고 지역 30km 인근에 살던 한 노인 여성분께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유서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무덤으로 피난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유서를 남겼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핵발전소 찬성한 애들이 괜한 공포를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괜한 공포를 조성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사람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무덤으로 피난을 간다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런데 니들한테는 이 사람이 느꼈을 그 극심한 공포가 그냥 남의 일로 보이나 보죠. 지난달에 교도통신이 낸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벌써 이제 사고가 난 지 6년 만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3만 5천 명이 후쿠시마를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피난 생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니까 사람들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가 엄청납니다. 사고 전에 원래 이 지역의 무직자 비율이 12%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교도통신 보도를 보니까 무직자 비율이 지금 48%라는 겁니다. 4배나 뛰었어요. 6년 만에 지났는데요. 피난자의 절반 이상이 4곳 이상을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피난지를요. 그리고 원전 사고 후에 이바라키현이라는 곳에서 피난와서 살고 있는 310명을 대상으로 교도통신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310명 중에요. 20%가 지금 6년 만이 지났는데 최근 30일 이내에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이 후쿠시마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요. 남의 생명이라고요. 내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함부로 안전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20일에 이제 핵발전소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이 발표가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선천적인 한계를 딛고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변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망각이라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망각, 예. 항상 이렇게 적재적소
단발적인 스트레이트보다도 아주 깊이 있는 심연의 문제까지 다 들춰주시는 우리 이완배 기자님.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일단 다스베이더 거는 아니라고 그러죠. 아디다스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다고 해요. 아디다스도요. 아니 뭐 돌발 질문인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도 BBK 관련해서 충분한 학습이 되신 상태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 정봉주 의원께서 책을 내신 BBK 완전 정복 정도 읽어보고 주진우 기자님 말씀 또 김영훈 PD님 말씀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아무런 심중도 없이 굉장히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만 네. 특히 주진우 기자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주진우 기자님이 이제 이명박의 인간까지도 쭉 관찰을 해서 내린 결론이실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명박이 살아온 레코드를 보면 걔는 정말로 돈이면 뭐든지 할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거의 한 99% 이상 다스는 아디다스나 다스베이더께 아니라 이명박게 아닐까 하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자님 한번 좀 수일 내로 금명간에 이 문제를 한번 이완배식으로 한번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 말씀 다 준비를 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예. 주진우 기자님과 낙검수 분들의 지금까지의 그 투쟁에 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들으면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해주시면은 또 이런 경제학적 관점에서 또 아주 전형적이잖아요, 사실. 근데 전형적이지만은 상당히 과단성 있고 상당히 꼼꼼한 면이 있고요. 아, 진짜 꼼꼼한 새끼, 좀 진짜 꼼꼼한 놈입니다. 예. 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수일 내로 우리 이 다스의 진실. 또 다스가 만약 MB 거라면은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 연결고리가 생기는지, 또 MB가 무슨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그리고 아울러 MB가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망각을 주제로 한 이완배 기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측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가족들을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지난 4월에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를 수뢰했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640만 불 노무현 대통령 뇌물 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서 대검 중수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다. 송금 계좌까지 다 나왔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때 박연차 회장은 2007년 당시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00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박연차 회장은 2008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는 해외 투자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요. 이 기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 조카 사위 연철호 씨가 관여된 회사였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딸 정연 씨에게도 40만 달러를 건넸다고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고 이에 재판에 넘길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 기록은 검찰 측이 봉인해 보관 중이며 범죄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을 수뢰했고 뇌물 계좌가 확인됐다. 이런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올해 초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측에서도 권양수 교사를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최근 검찰은 이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8년 전 마무리된 사건이다. 결정적인 단서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고발건 역시 수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산 그래도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당신과 내가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 13도, 대구 역시 13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낮까지, 경남 동해안은 밤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주 19도, 대전과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21호 태풍 나는 일본 남쪽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도올 김용옥 선생이 번역한 논어에서 몇 구절 볼까 합니다. 아, 참 대단한 지평을 자랑하는 학자 아닙니까? 도올 선생? 네, 그렇습니다. 예. 오래전에 제가 도올 선생이 번역한 맹자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논어 역시 도올 선생의 지적 여정이 아주 함축된 대작입니다. 단순한 번역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긴 해제, 상세한 해제와 더불어서 공자님 말씀의 현재적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까지 아주 폭넓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어를 떠올리고 고른 이유는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논어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보고 서였습니다. 논어 어느 구절을 인용했나요? 안철수 씨가 인용한 구절은 제1편이죠. 하기에 나오는 과즉 물탄개였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그 뒤에 대통령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고스란히 안철수 씨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보기 전에 다른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논어는 총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위령공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이다.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잘못이다.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얘기죠. 짤막한 진술인데 전하는 메시지가 대단히 강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와 연결시켜서 이제 어제 안철수 씨가 인용한 구절을 보시면 될 텐데 하기편의 그 관련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 있지 않겠습니다. 군자는 무게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학문을 해도 경고하지 못하게 된다. 우러나오는 마음과 믿음 있는 말을 주로 하며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삼지 아니하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이게 군자라는 거죠. 군자는 유학사상에서 이상적인 인물상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군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군자를 지향하는 노력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죠. 여기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군자는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은 무게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학문을 해도 탄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러나오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 말을 주로 하며, 원문은 주충신인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믿음성 있는 말을 주로 해야 하며,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삼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과즉 물탄개,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허물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말은 누가 먼저 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튼튼한 야당이 있는 게 바람직한 정치 풍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당이 야당 노릇을 못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그 허물들, 과거의 적폐를 만약에 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 잘못들, 허물들을 고쳐 나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바짓가랑이를 잡고 넘어지면은 어쩌자는 말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허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허물이 있다면 그걸 고치지 않는 것을 거리지 않는 게 그게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허물을 알고도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이 허물이다. 이 말을 조금만 비틀면, 조금만 더 원용해 보면, 오류는 오류 자체로 오류는 아니고, 오류를 고칠 때 비로소 오류는 오류가 아니게 되는 건데, 오류가 있음에도 이 오류를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뭉갠다든지 이래 버리면 그게 오류가 된다라는 그런 말로도 풀이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잘못들, 폐단들을 그대로 둘 때 그건 우리는 공자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 허물을 방치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 안철수 씨가 왜 저런 말을 자꾸 하는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논어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저 심리 상태는 무엇일까? 그러다가 오늘 종일 논을 한번 다시 쭉 훑어보다가 이런 구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기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지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게 공자의 선언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범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남이 나를 몰라주는 걸 걱정하고 그 우려하고 거기에서 삐치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런 심리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많이 알아주고 자신을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삐딱한 맥락에 맞지 않는 말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걸 걱정하지 않는 건 쉽지는 않죠. 네, 그거야말로 진짜 대인배, 여기서 얘기하는 군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여기서 그칠 수가 없죠. 좀 더 보겠습니다. 예. 헌문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이것도 돌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거대한 상상을 할 때 그건 망상으로 흐르기 쉽죠. 예. 자신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와 관련지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 수준입니다. 이건 뭐 안철수 씨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저쪽 사람들에게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부끄러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공자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금방 알 텐데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자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비라 일컬을만 합니까? 이때 선비는 뭐 학자일 수도 있고 뭐 지식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을 조율하는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하여 수치를 느낄 줄 알며 사방의 나라의 사신으로 나아가서는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 그를 선비라 일컬을 만하다.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핵심 부분은 행기유치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하여 수치를 느낄 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지식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지식인을 좁혀서 얘기하면은 권력에 빌붙어서 곡학아세하고 온갖 지저분한 짓들을 많이 하는 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지난 정권까지 뭐 몇몇 정치가들 잘못이 아니고 뒷받침했던 학자들, 지식인들이 저지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자들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온갖 분탕질을 해놓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행기유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행한 바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자들이 지식인을 참칭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지금 우리는 현실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른바 공부벌레들, 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다시 말하자면 인문학적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는 자들이 공부기술자들이 되어서 한 나라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치유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공력이 필요하겠죠. 이 행기유치라는 말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핵산업과 관련해서 지분이 있으면서 그건 감추고 탈원전 여기에 반기를 드는 학자들, 이 자들도 만만치 않죠. 예. 그 자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정말 올바른 정책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구절을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지지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가지고 방향이 바뀌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공자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인데 덕불고 필유린이란 말을 하죠. 예. 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 그 말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편에 나온 얘기인데요. 또 자공이 물어봅니다. 향인, 이때 향인은 마을 사람인데 일단 확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향인 전부가 한 사람을 다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자공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향인, 그러니까 마을 사람 또는 어떤 국민 전부가 한 사람을 다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에 공자가 또 대답합니다. 그것으로도 안 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아주 유명한데요. 향인 중에 선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향인 중에 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만 같이 못하다. 다시 말하자면요. 어떤 정치 공동체든 어디든 마을이든 사람들 중에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 마을 사람 중에 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야 그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 100%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뜻이 있는 사람들, 정의로운 정치가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원을 받는 그걸 지향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폐가 청산되기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자들이 있겠죠. 예. 그 사람들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움은 달게 받아야죠. 네. 달게 받고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떤 직하게 정말 정직하고 또 곧바르게 자신의 행동으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 잘못이 청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은 그건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예.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적폐 청산 시즌을 맞아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나는 적폐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잘 봐두고 그동안 이런 자들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지배했었구나. 이 자들에게 이 권력이 한시라도 더 오래 있었다면은 그들 손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큰일 날 뻔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테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말 국민들이 권력자 선출할 때 이놈 저놈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옥석을 가릴 줄 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의 분별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놀라워하는 촛불 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은 충분한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마무리 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공자는 논어 여기 이곳저곳에서 얘기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좀 달라요. 덕은 덕으로 갚되 잘못들에 대해서는 직한 걸로 갚아야 한다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직한 걸로요? 고들직자입니다. 고들직자.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들을 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용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럼요. 예. 이제는 더는 화합하자, 통합하자 그 차원에서 이런 과거의 문제들을 덮자 하는 국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그 양심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김 PD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얘기 나눴잖아요. 관용이나 용서라는 게 어떤 깊이 있는 성찰이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폐단을 기르면서 우리 앞길에 치명적인 상처로 다가오리라는 것 말이죠. 예. 헌문편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어요.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덕을 무엇으로 갚을까? 원한에는 직으로 갚는 것이 정당하고 덕에는 덕으로 갚는 것이 정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잘못들에 대해서는 정말 직접적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얘기겠죠. 초월적인 관점에서 무차별적인 용서나 사랑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공자의 현실적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북한이 평창 패럴림픽에 참여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이 평화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나를 대북 특사 보내기 싫어서 이제 나의 북한을 우리나라로 초청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특사하고 싶다면 우주 특사 어떻습니까? 우주 특사. 아재 개그 그만하십시오. 제 선거 공약도 따라하더니 아재 개그도 따라하는 겁니까? 뭐 그래도 제 대선 공약을 따라해서 시행하는 모습을 보니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그 말씀에 한마디 하셨죠. 대선 공약은 되게 비슷비슷하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면 좋은 일이지 그걸 뭐 따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참, 안 대표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가로 시작하겠습니다. 까막눈입니까? 다스의 회장은 MB의 맏형 이상은 씨로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걸 까막눈으로 받으셨네요. 자, 대통령님. 자, 까막눈의 눈 이어가 주시죠. 까막눈, 눈치. MB가 슬슬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전면전에 나설 거라고 하는데요. 적폐가 결집한다면은 검찰이 수고를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방에 퍼진 똥을 한 번에 치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변비에는 미궁 대장사랑, 이것이 정말 좋습니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강기능식품 미궁 대장사랑,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입력해 주십시오. 미궁 대장사랑 먹다가 똥으로 MB가 나오는 건 아닌지 요즘 걱정이 됩니다. 치근덕! 문무일 검찰총장이 MB에게 치근덕거리고 있습니다. MB정부 국정원의 공작 활동에 대한 증거가 수집됐는데 그걸 외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제가 외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치근덕이라. 이 기자놈들이 누구한테 떡값을 받았을까요? 왜 내 처남이 사기꾼이라는 거를 사방팔방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홍 대표님, 부인께서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항의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처남의 사기 행각이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네요. 떡값이라고 했습니까? 갑론을박.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갑론을박 내홍이 예상됩니다. 박근혜를 출당할 거라면서요. 친박계 의원들이 벌써부터 박근혜를 고려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갑론
을박이라 했어요. 박수! 이 박수 칠 때 떠나라 했어요. 치울 것은 치우고 새롭게 나가야 하는 거죠. 박근혜 때문에 정권 교체를 당했으니 이 책임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박근혜를 출당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바른정당이 복당을 포기하고 우리 국민의당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바른정당이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박수의 수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포렌 날이 수서입니다. 팔로워 8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데 대해 반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박근혜 씨는 재판 도중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 7명 전원도 사임한 상태로 박근혜 씨 측은 사실상 재판부와의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씨는 자신의 변호인단 일부에게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만약 시민 여러분이 박근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라면 어떤 형량을 선고하시겠는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오늘 새벽 5시까지 3,242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87%, 10명 가운데 9명은 21년형 이상, 최대 종신형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11%의 시민들은 11년형 이상 20년형 이하의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10년형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겠다, 이런 의견은 단 1%. 박근혜는 무죄다, 이런 의견 역시 1%에 머물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언 7998님, 자유한국당과 삼성을 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봉순이 93님, 정치범들과 경제사범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맑은 물 한방울님, 현재 정치보복이라고 나불거리는 자들의 시커먼 속이 다 보입니다. 촛불의 힘을 교활하게 무력화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